네, 안녕하세요. 영문법 다시 정리하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문법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고득점, 단기 고득점 전략 비법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다른 곳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작할게요. 일단은 요거는 설명 자체가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하셨는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요거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앞전에 일반 동사하고 자동사, 타동사 요거 설명되어 있는 거를 확실하게 좀 다시 보셔서 숙지하시고 이번 강의로 넘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원리 자체를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문장을 만드는 원리 어떻게 만드냐? 그리는 원칙하고 똑같이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가 얘가 이런 동작을 하더라. 이 동작을 했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이렇더라. 그려나가는 순서하고 똑같이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가 되더라. 물론 이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가장 큰 원리고요.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영어 문장은 원래 이것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말이 하고 싶어요. 말이 하고 싶긴 한데, 주어가 특별한 어떤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특별한 동작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원칙대로. 주어, 동사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 원칙을 깰 수는 없어요. 이 원칙 안에서 주어가 특별히 동작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방법 없죠. 그렇죠? 방법 없어요. 이게 동작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특별한 동작은 없는 말을 그냥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비동사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 비동사 뭐라고요? 문법적으로는 동사의 기능을 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작이 없어요. 이런 걸 왜 만드느냐? 영어가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자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깰 수는 없으니까 다른 원칙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비동사라는. 그래서 문장 속에서 특별히 동작은 없지만 문법적으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기능은 하죠. 얘가 동사니까 이 자리 채워버리면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이렇다 혹은 이거는 이거다 때에 따라서는 요게 그냥 이런 상태다 이런 말을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쓸 때 비동사를 다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동사는 이제 뭐 현재 형태, 과거 형태, 분사 형태 뭐 아시겠죠? 이제 비동사는 뭘로 바뀌나요? M으로 바뀔 수도 있고 is로 바뀔 수도 있고 뭐 a로 바뀔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어떤 도표적인 정리는 여기서는 안 할게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저는 그냥 비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동작을 하진 않는데 네가 좀 괜찮은 것 같아. you good. 너 괜찮아. 이거는 사실은 의미 표현은 가능하지만 문법적으로 동작은 아니죠. 문법적으로는 이거는 문장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형태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비동사만 넣어버리는 거예요. 동작은 없지만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기능은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게 문법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회화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문장 속에서 보면은 비동사는 생략이 원래 많이 돼요. 왜? 아무 뜻도 없거든요. 뜻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생략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너 괜찮니? Are you?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실제 회화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걸 그냥 안 해요. You okay? 너 괜찮아?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려요. 왜냐면 말은 이제 그라고 조금 틀리게 억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인 게 보이거든요. 굳이 이걸 넣질 않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문법적인 얘기를 좀 앞에서 좀 끌어다 땡겨서 쓰면 분사구문에서 뒤에 being 생략하죠. 네, 아무 뜻도 없으니까 생략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문형 있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원래 어떻게 보면 be 플러스 ing잖아요. be 플러스 ing인데 재밌게도 이거 빼고 그냥 주어 바로 ing 이렇게 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 블로그에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be 혹은 being이 생략이 된 채로 말이 만들어지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비동사는 원래 뜻이 없어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만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실제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말만 만들어주면 돼요, 사실은. 뭐라고요?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말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완결시켜주는, 마무리해주는 말만 내가 꾸며낼 수 있으면 돼요. 볼게요. 다시 한번. You are a student.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학생이다가 되죠. 그쵸? 하지만 이게 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너 학생이야. 되죠? 너 학생이야. 그러면 이야, 우리나라 말로 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쓸 때, you, 똑같이, you are good. 너 좋아. 너는 좋아. 어떻게. 여기 혹시 말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말을? You are a good person.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소문처럼 말할 수도 있어. 꼭 비동사가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다일 수도 있고 있다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되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예문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 얼굴 나오는 비디오를 좀 줄이고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면이 왜 이거 화면 지우고 펜으로 갈게요. 자, I want to be a teacher.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죠. 원래 굳이 자르면 내가 선생님인 것처럼 되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비동사는 되다가 돼버려요, 또 이렇게. 그쵸?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죠. You are in a room. 이거는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있다가 돼요. 방에 있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너가 방 안에 있는 그런 상태야. 혹은 그런 상황이야. 말은 그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말을 그렇게 하긴 안 하겠죠. 보통 그냥 다 있다로 해버리겠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거랑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영어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더라. 이게 가장 먼저 출발이고 이 동사가 갖는 뭐라고요? 의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의미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좀 틀려져요. 그래서 요 녀석의 이 동사에 딸려서 요게 들어올 수도 있더라. 요게 지난 시간에 한 설명이고 오늘 하는 설명은 뭐냐면
이 녀석 주어가 어떤 특별한 동작을 하지는 않지만 요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부분을 좀 작게 쓰는 거예요. 이게 뜻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뜻이 눌려요. 이 단어가 갖는 어떤 고유한 의미보다는 주어가 이런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의 형태예요.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설명하는 말, 보어라고 하죠. 이게 그냥 더 중요해져 버려요. 이게 비동사의 탄생이자 상태동사라는 어떤 동사의 종류를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동작은 없거나 아주 미미해요.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전에 자동사로 사용되었던 많은 동사들이 요 비슷한 표현을 하는 걸로 그냥 끌어다가 써요. 말이 이게 좀 힘들겠죠? 다시 말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는 가다라는 뜻의 자동사인데요. 그 뒤에다가 설명하는 말을 이렇게 붙여버려요. 그러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말이 돼요. 블라인드는 뭔가요?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고 블라인드라 그러면 눈이 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 매드라 그러면 나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 매드는 미치는 거예요. 그냥 영어만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한국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쟤 맛이 갔어. 맛이 가긴 어딜 가? 동네 마실을 나가서 간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갈 때까지 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탄생을 하냐면 동사가 어떤 직접적인 동작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유해서, 그죠? 비유해서 하는 표현들이 이때부터 탄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사를 몇 개의 특정한 자동사들을 이 동사의 뜻을 별로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그 뒤에, 동사 바로 뒤에 이런 어떤 형용사들을 붙여서 어떻게 되다? 이런 상태가 되다 혹은 이러한 상태다 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비동사와 상태동사라고 제가 한꺼번에 섞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어휘 정리해둔 거 보면 이런 게 다 사실은 뜻이 뭐냐면 이 동사의 뜻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뒤에 이 설명하는 말, 문법에서 보어라고 하죠. 이 보어가 붙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동사의 뜻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직독직해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 또 나와요. 보세요. He is a teacher. 간단한 거 해볼게요. 사실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걸 끊어읽기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원리를 갖고 따져볼게요. 그는 선생님이다잖아요. 맞아요? 이다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바로 직독직해 하겠다고 해서 그는 이다 선생님 이렇게 해갖고 합치면 한 문장 나와요. 더 오래 걸린다니까요. 이해하기 더 힘들고. 하나 더 해볼까요? He is in this room.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분명히 그는 방 안에 있다예요. 이 방 안에 있다예요. 맞죠? 이걸 끊어읽기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거 직독직해 해볼까요? 그는 이다 방 안에 된다고요? 이게 이다로 갈지 있다로 갈지 앞에 예문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되다로 갈지는 뭘 봐요? 뒤에 설명하는 말하고 합쳐져서 의미가 결정이 돼요. 뒤에서 말하는 이거하고 합쳐져서 의미가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 영어 한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고 영어 한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고 영어 한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합치면 된다는 거는 모순이에요. 말 자체가. 문장의 전체적인 판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어를 영어로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이 통역하는 순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문장 하나 끝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 끝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영어로 만들어요. 동시 통역사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마저도 전체적인 문장의 형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못해도 구와 절을 나누게 되는데 못해도 절 하나 정도가 끊어진 이후에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읽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하나의 절 정도는 보고 의미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볼 것이냐 혹은 이 형태로 볼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 이 형태로 볼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보고 끊는 거예요.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어 읽기 혹은 직독짓기 하겠다고 해서 잘못 덤비는 사례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지금처럼 달라져요. 그때는 이 앞에만 보고 그 단어의 뜻을 결정을 못해요. 어차피 뒤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직독직해가 갖는 함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처음부터 한국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전체 판도를 보고 그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진 못하지만 이건 의미는 들어오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말 생각하지 말고 봐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고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고, 배드, 그러니까 고 블라인드, 고 배드, 고 매드. 그다음에 get angry, get cold, get wet, get fat, get dark, get tired.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의미 자체는 하나예요. 단어는 두 개일지 몰라도, 눈으로 보이는 단어는 두 개라도 그냥 의미 자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묶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의미 단위라는 게 재미있게도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세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중요 어휘라고 어렵게 외우라고 하는 게 심지어는 한 5개, 6개까지 한마디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면 keep, 그죠? A from B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 그러죠. 아예.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내가 보는 눈이 넓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여기까지로 지금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이제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눈치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비동사를 보통 이 형식 동사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형식 동사 안에 변화, 상태, 감각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은 정리를 잠깐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은 어떻게 봐주면 된다? 주어 나오고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나서 뭘 보라는 얘기예요? 이 뒤에 설명하는 말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설명하는 말이 보이는 순간 이 녀석의 이 동사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 become 뒤에, 물론 형용사 말고 이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죠. 이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게 되면 뒤까지 그냥 보고 의미를 하나로 합치세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독해가 나중에 더 빨라져요. 처음 시작은 이게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더 빨라져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형식 다룰 때, 상태동사 다룰 때 감각동사 주의하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부사처럼 되지만 형용사 쓴다.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리,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하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거죠. 얘가 이렇다예요. 원래는 얘가 이렇다예요. 요거는 화면을 잠깐 옮겨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감각동사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 혹은 이 문장을 쓴 사람의 느낌이 그런 거죠. 그죠? 내가 말한 사람의 느낌이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Your plan. Your plan. Sounds weird. 네 계획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너의 계획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하나 더 할게요. This room smells good. 이거는 어때요? 이 방이 좋은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동사들을 쓰느냐? 자, 이 녀석이 이런 거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판단을 했어요. 이 녀석이 이런 거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판단을 하는 주된 기준이 들은 소리에 있으면 사운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에 냄새가 있었으면 스멜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삼형식 때 할 얘기고요. 그쵸? 제가 1.3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이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있다. 요런 판도로 갈 수도 있고, 이 형식처럼 그냥 상태가 그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느낌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쵸? 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쵸?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은 형용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어 한 단어 한국말로 바꿔놓고 그 한국말에 의지해서 문법을 판단하려고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문장의 전체 판도를 놓고 보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렇게 헷갈릴 이유도 없어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지나가던 슬라이드로 위치를 시켜놓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이렇다 혹은 이거는 이거다? 때에 따라서는 요게 그냥 이런 상태다 이런 말을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쓸 때 비동사를 다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동사는 이제 뭐 현재 형태, 과거 형태, 분사 형태 뭐 아시겠죠? 이제 비동사는 뭘로 바뀌나요? M으로 바뀔 수도 있고 is로 바뀔 수도 있고 뭐 a로 바뀔 수도 있고 하는데 요런 어떤 도표적인 정리는 여기서는 안 할게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저는 그냥 비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동작을 하진 않는데 네가 좀 괜찮은 것 같아. you good. 너 괜찮아. 이거는 사실은 의미 표현은 가능하지만 문법적으로 동작은 아니죠. 문법적으로는 이거는 문장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형태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비동사만 넣어버리는 거예요. 동작은 없지만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기능은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게 문법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회화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문장 속에서 보면은 비동사는 생략이 원래 많이 돼요. 왜? 아무 뜻도 없거든요. 뜻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생략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너 괜찮니? Are you?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실제 회화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걸 그냥 안 해요. You okay? 너 괜찮아?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려요. 왜냐면 말은 이제 그라고 조금 틀리게 억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인 게 보이거든요. 굳이 이걸 넣질 않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문법적인 얘기를 좀 앞에서 좀 끌어다 땡겨서 쓰면 분사구문에서 뒤에 being 생략하죠. 네, 아무 뜻도 없으니까 생략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문형 있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원래 어떻게 보면 be 플러스 ing잖아요. be 플러스 ing인데 재밌게도 이거 빼고 그냥 주어 바로 ing 이렇게 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 블로그에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be 혹은 being이 생략이 된 채로 말이 만들어지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비동사는 원래 뜻이 없어요. 동작이. 네, 안녕하세요. 영문법 다시 정리하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문법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고득점, 단기 고득점 전략 비법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다른 곳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작할게요. 일단은 요거는 설명 자체가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하셨는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요거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앞전에 일반 동사하고 자동사, 타동사 요거 설명되어 있는 거를 확실하게 좀 다시 보셔서 숙지하시고 이번 강의로 넘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원리 자체를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문장을 만드는 원리 어떻게 만드냐? 그리는 원칙하고 똑같이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가 얘가 이런 동작을 하더라. 이 동작을 했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이렇더라. 그려나가는 순서하고 똑같이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가 되더라. 물론 이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가장 큰 원리고요.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영어 문장은 원래 이것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말이 하고 싶어요. 말이 하고 싶긴 한데 주어가 특별한 어떤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특별한 동작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원칙대로 주어, 동사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 원칙을 깰 수는 없어요. 이 원칙 안에서 주어가 특별히 동작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럼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방법 없죠. 그렇죠? 방법 없어요. 이게 동작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특별한 동작은 없는 말을 그냥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비동사예요. 아시겠어요? 자, 비동사 뭐라고요? 문법적으로는 동사의 기능을 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작이 없어요. 이런 걸 왜 만드느냐? 영어가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자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깰 수는 없으니까 다른 원칙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비동사라는. 그래서 문장 속에서 특별히 동작은 없지만 문법적으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기능은 하죠. 얘가 동사니까 이 자리 채워버리면